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달고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달고나님께서는 한 집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거기서는 가족 모두가 또 이상한 현상들을 겪었다고도 하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시골집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달고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달고나님 오늘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고맙습니다. 네, 전 돌비님 방송 보다가 되게 옛날 기억이긴 한데 생각이 나서 네, 어, 연락했습니다. 네. 문득 그때 네. 그랬지 이런 거.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한 시골집, 지금은 살고 계신 집은 아니죠? 아니죠.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데니까 아니죠. 네. 그때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로는 강원도 네. 철원 쪽이라고 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하, 또 강원도야, 씨. 알겠습니다. 자, 그럼 네. 가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기회십니다. 렛츠 기릿! 전 도시에 살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시골로 전학을 갔거든요. 근데 그곳이 아시겠지만 철원은 일단 아직까지도 전쟁 이런 흔적들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럼요, 예. 그리고 또 내 친구들은 농사를 짓거나 이러면 밭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그 밭에서 좀 농사가 잘 되네? 막 이러면 뭐 땅 파다 보면 막 예전 그런 유해 같은 게 막 나올 때였었어요. 그때까지도. 예.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괴담 이런 게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무서운 네. 얘기도 많고. 근데 그때 저희는 그냥 농장 같은 걸 하고 있어서 이렇게 좀 외진 곳에 있었거든요. 저희 사는 집이. 네. 아무래도 그러면 외지니까 저밖에 없잖아요. 저희 가족이랑. 네. 근데 개들이 막 이렇게 밤에 막 짖는 거 아시죠? 근데 네. 이렇게 특정한 어떤 걸 보고 짖는데 저희 집에 개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꼭 보면 날아다니는 무언가를 보고 짖기는 하는데 그 짖는 걸 내가 이렇게 불을 켜서 보면 비닐이나 이런 천 조각은 아니고 분명히 뭔가 천인데 그 안에 무언가 덩어리가 몸통 같은 게 있는 그런 느낌의 뭔가가 되게 많이 날아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게 뭐지? 막 이랬었었는데 예. 사실 뭐 나한테 다가오거나 그러진 않아서 그냥 뭐 뭔가 있나 보다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땐 뭐 보이거나 이러진 않았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있다가 뭐 이 동네는 시골이고 그런가 보지. 그리고 뭐 그 누가 말해봤자 애들 말인데 누가 믿겠어요? 당연히 안 믿죠. 네. 근데 저는 그 집에 살았을 때 가게를 하기 전에 저희가 농장만 했을 때 왜 부모님 뭐 일 나가시면 애들도 밤에 혼자 있을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집은 희한하게 그 예전에 혹시 그 문 기억나세요? 알루미늄 틀에 유리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문? 현관문인데. 불투명한 유리 달려있고, 맞아요. 네, 맞아요. 아하, 예. 근데 그 문은 보통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 유리 부분을 두드려서 그 소리가 되게 잘 들리거든요. 네. 근데 희한하게 꼭 저는 혼자 있으면 되게 천천히 누가 그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보통 애기가 혼자 있으면 무서우니까 이렇게 창문으로 한번 보고 이렇게 가서 문, 누가 있네? 열어주게 되는데 창문으로 보면 없어. 근데 소리는 나. 이런 게 가끔씩 있었어요. 그래서 예. 내가 좀 헛소리가 들리나 보다. 뭐 그리고 넘어갔어요. 저희 가게를 했는데 이렇게 왜 그 가게랑 집이 붙어 있는 그런 시골에 있는 집 구조였었어요. 네. 근데 그때도 그 집이 좀 이상했던 게 그 집이 저희 농장하기 전에 지나가는 길에 있던 집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시골 폐가 아시죠? 예. 이렇게 동네에도 폐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집을 지나가면 항상 느낌이 스티커가 붙여서 덜 떨어진 느낌의 그 끈적끈적한 느낌이 이렇게 피부에 이렇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여긴 좀 기분이 나빠 이러고 지나갔었는데 그 집을 저희가 사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근데 딱 끈적끈적 그 집을. 집을 네, 딱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느낌의 집이었는데 뭐 그냥 어쨌든 이사를 갔죠. 근데 저는 그 집에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집에서부터 귀신을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영가라 그러죠. 근데 저는 이렇게 그 지도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제 방이 집 제 구석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집에 이렇게 방문을 등지고 앉아있으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방 안에 혼자 있으면 누구나 누가 바라보면 등 뒤에 촉감이 있는 거 아시죠? 약간 그 어떤 찝찝한 느낌 같은 거?
거긴 누가 있어도 똑같이 그 느낌을 되게 느끼는 방이었었어요. 예. 그래서 이 방은 좀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내 방 창문에서 보면 바깥에 돌담이 정말 이렇게 딱 보였는데 거기 높이가 어른 높이 한 170 정도밖에 되는 낮은 담이었었거든요. 예. 근데 가끔 저는 거기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를 보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길 지나가는 사람이 보나 보다 했는데 그 사람 고개가 가로로 있었거든요. 오, 잠깐만. 보니까 그게 사람이 아니었구나 오늘 알았어요. 에? 생각하다 보니까. 근데 가끔 어떤 머리 좀 이렇게 푼 여자가 이렇게 나를 가로를 보고 있었는데 그 눈에서 빛 나오는 거 아시죠? 그 약간 번쩍번쩍한 안검 고양이처럼. 네, 저는 그래서 뭐 사람인가 보다 그냥 넘어갔는데 그냥 그 집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촉감이거나 뭐 가끔 이렇게 발자국 소리 같은 거 그런 게 있어서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그때 사실 안 보였었거든요. 그 여자 귀신 말고는 달리 뭐 보이는 게 없었는데 네. 지금은 끝났는데 그때 되게 유행하던 무슨 미스테리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 집에 혼자 있었는데 이제 그걸 딱 보고 자려고 이제 가는데 이게 지금은 잘 쓰는지 모르겠는데 마당에 굵은 모래를 깔아놨었거든요. 거기가 가게 주차장으로 쓰는 데여서 예. 이렇게 좀 관리를 하려고 깔아놨었는데 그런 모래 바닥을 걸어가면 강아지가 지나가도 그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약간 그 발자국 같은 게 남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자려고 이제 거실을 막 걸어가는데 발자국 소리가 나는 거예요. 터벅터벅터벅 이렇게. 예. 그때가 뭐 11시 아마 넘었을 때여서 누가 오지? 가게 다 끝났으니까 사람도 없고 불도 꺼졌으니까 저희 그 거실 창문이 약간 한 어른 허리쯤 오는 데여서 이렇게 서면 반쯤 사이 이렇게 보이는 데서 전 그때 무서워서 네. 눈만 내놓고 밖에 누가 왔나?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사실 발자국이 있으려면 위에 사람 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발자국 눈앞에서 이렇게 찍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 순간 헛귀 뭐지 이거? 약간 좀 쫄아가지고 이렇게 저 겁이 진짜 많거든요. 보통 그런 막 소리를 지르고 이래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서 소리를 지르고 막 무서운 걸 들키면 걔가 나한테 올 것 같이 돼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현관문 앞에서 그 발작이 멈췄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갔나 보다. 소리가 안 나니까. 근데 그때 그 똑같이 그 알루미늄 샵시 있고 유리창 있는 거기였는데 거기를 되게 천천히 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 아시죠? 뭐 귀신이 불러 대답을 하면 뭐 잡아간다는 등 뭐 어.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나서 대답하면 안 돼. 대꾸하면 안 돼. 이러면서 정말 이빨 꽉 깨물고 그 소리가 끝날 때까지 버티는데 간격이 너무 띄엄띄엄인 거예요. 네. 제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부엌까지 기어가서 막 이렇게 프라이팬이랑 과일칼 이렇게 들고 막 오면 혼내줄 거야 막 이런 마음으로 그때 몇 시간 동안 거기 옆에 엄마 올 때까지 서 있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 집에서 제일 많이 저 말고도 경험했던 게 누가 보는 그런 느낌도 있지만 아는 사람 목소리 흉내내는 거 아시죠? 와. 누구야 이렇게. 예. 근데 그게 희한한 게 저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집에 쟤 있지라는 걸 알고 뭐 잠깐 어디 나가거나 아니면 밭에 가서 뭘 갖고 오거나 이러잖아요. 네. 희한하게 집에 있는 사람 목소리 흉내를 내가지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친척 동생이 집에 왔었는데 시골이니까 까맣게 밭에 뭐가 막 자라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뭘 이렇게 따서 오라고 시켰는데 내 목소리를 듣고 왔어요. 이렇게 약간 돌아서. 근데 나는 친척 언니 얘기해서 부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걔가 왜 급하게 불러놓고 왜 딴짓하냐고 막 화를 내길래 부른 적 없다 이 언니 물어봐 했는데 그게 한 몇 번이 반복이 됐어요. 똑같이 한 5분 간격으로. 그러니까 이게 되게 화가 나가지고 화를 막 내다가 나중에 무섭다고 막 되게 울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여긴 그런 게 많은가 보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때부터 저는 뭐가 되게 많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들리고 보이고 뭐 이런 느낌으로. 네, 근데 저는 보이고 들리는 것도 있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고 무서운 감각이 촉감이거든요. 저희 집에 있던 영가는 꼭 내 발목을 잡았었어요. 예. 자려고 누워있으면 사실 사람은 손에 온기가 있잖아요. 동물도 마찬가지고.
근데 되게 추울 때 차가운 손으로 내 발목을 턱 하고 잡는 그 느낌이 저 진짜 싫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몇 번 반복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집에 살면서도 예, 또 그 예. 이후로도 유년기 땐 거의 그런 느낌? 누가 되게 작지만 명료한 목소리 부르는 거 누구야 이렇게 아무도 없을 때 보통 그러기도 했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그런 툭툭 치는 느낌 좀 그런 게 좀 그 어렸을 때 좀 많았었는데 저는 대학교 되고 이래서 아주 좀 줄어들겠지 왜냐면 도시랑 시골은 좀 다르잖아요. 대학교는 좀 더 복작복작하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또 그 무언가가 내 목소리 흉내를 내서 친구들을 부르더라고 기숙사 살 때. 그러니까 이렇게 막 노크해서 누구야 부르는데 걔가 내 방에 오면 난 걔를 부른 적이 없고 이런 게 좀 몇 번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예. 뭐가 있나? 나 따라다니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있다가 그때 기숙사에 살 때 좀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아침에 이렇게 왜 선잠 들었다고 하죠. 깨기 직전에. 그때 이렇게 이제 일어나야지 했는데 누워있는데 누가 내 귀에 대고 달고나 일어나 누구 돌아가셨어 이러는 거예요. 내 귀에다 오? 대고 예. 비몽사몽하니까 꿈인가 이랬는데 한 5분 뒤에 전화가 와서 저희 엄마가 누구누구 돌아가셨으니까 뭐 연락처를 달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뭐지? 약간 좀 기분이 좀 이상했었어요 그때. 근데 정말 되게 차분한 목소리로 그랬거든요. 누구누구야 일어나 누구 돌아가셨어 이래서 약간 좀 찝찝한데 근데 뭐 어쨌든 그땐 저는 약간 해프닝 같아서 뭐 나한테 해를 끼치거나 겁을 주거나 그런 게 아니어서 근데 저는 사실 지금도 지하철을 좀 약간 무서워하거든요. 지하철에 물론 귀신 거의 많기도 많다며. 한데 왜 저희 지하철 타면 그 문 앞에 섰을 때 내 뒤에 사람 모습 유리창에 비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왜 가끔 유리창에서 서로 눈이 마주칠 때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때 가끔 빙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시선의 방향이랑 무언가 다른 거에 시선의 방향이 다르거든요. 오? 근데 가끔 그 사람 안에 있는 빙의랑 눈 맞을 때 기분이 너무 나쁘거든요. 그 약간 섬뜩함과 불쾌함이 같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하철 탈 때 그거 안 보려고 되게 이렇게 맨날 눈 깔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네. 달고나님이 보는 시선에서의 예를 들어서 50명이라는 인원이 네. 그 지하철 한 칸에 타고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 중에 몇 네네. 명 정도 빙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35명 정도? 진짜 많은데? 반 이상? 그러니까 뭐 막 되게 심각하게 빙의 환자라면 정말 좀 드문 케이스고 생각보다 그렇게 막 많지는 않은데 왔다 갔다 하는 빙의는 진짜 많거든요. 예. 자기를 알아본 애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겠죠. 거기 숨어갖고 사람 놀이 하고 있는 건데. 예, 그 빙의랑 눈이 마주쳤을 때 나를 되게 고깝게 보는 눈이 많았지 이렇게 안녕 이런 느낌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전 지하철 할 지금도 무서워하고 지금은 거의 안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 저 예전에는 사람이랑 귀신이랑 구별을 잘 못했어요. 사고 난 자리에 있는 지방령 같은 연가나 되게 막 많이 다친 이런 케이스 빼고는 사실 사람이랑 다른 게 옷차림밖에 좀 별로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어디 산에 밤에 사진 찍으러 갔는데 거기 딱 이렇게 되게 스팟이 묘지 옆이었거든요. 사진 찍기가 되게 좋아서 거기 이렇게 혼자 있는데 어떤 부부가 거기 서서 이렇게 같이 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 놀러 오셨구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 묘지인 거예요. 그래서 예. 저한테 연관 약간 느낌이 그냥 사람인데 좀 톤이 다운된 느낌 정도로 전 보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거의 구별을 잘 못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게 빙의가 돼 있는 사람이 네. 그 시선이 다르다고 했던 게 사람 시선이 아니라 귀신 시선이 보인다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얼굴은 약간 오른쪽을 보고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사람은 핸드폰을 보고 있다고 치면 시선이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이거 말고 한 겹이 더 있어요. 맞아. 저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나를 볼 때 약간 되게 공격적인 느낌이 막 들 때가 있었거든요. 무섭네. 그래서 저는 도시가 사실 시골보다 덜 무섭겠지? 이러고 이사를 왔는데 아니에요. 더 도시가 무서워요? 훨씬 많아요. 아니에요. 인구가 많으니까. 그리고
영가들도 사실 사람이랑 다르지 않아서 똑같이 좋아하는 거예요. 노는 거, 먹는 거, 화사한 거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하는지 저는 사람 많은 약간 겁내하는 게 지금은 사실 거의 안 보여서 줄었지만 한 몇 년 전까지 좀 심해서 그땐 누굴 보면 너무 많이 이렇게 막 뭐 둘도 감고 있고 어디 타고 있고 그리고 또 가끔은 저는 제일 싫어하는 감각 아까도 말씀드린 촉감이었었는데 손 잡는 거 그리고 막 이렇게 자려고 누워있으면 계속 규칙적으로 내 얼굴에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느낌이 정말 싫었거든요. 그래서 도시가 좀 더 뭐가 많구나 뭐 그냥 그런 생각을 종종 했었는데 사실 저는 대학원 전공이 최면이었었거든요. 최면이요? 그래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논문을 썼었는데 이제 최면 배울 때 좀 독특한 거 이런 세상이 있나 좀 그 생각을 좀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최면이 약간 되게 의식을 이완시켜서 다른 정보들을 가져오는 뭐 그런 기법 중에 하나인데 사실 상담소도 있고 정신과도 있기 때문에 굳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있는데 안 돼. 이거라도 해보자. 뭐 이런 취지로 오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저는 그때 최면을 배우고 있을 때 모든 기법이 그렇지만 하기도 해야 되고 받아보기도 해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로 실습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해보니까 유도하는 것보단 받는 걸 좀 더 잘하는 사람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실습 같은 거 시킬 때 아니면 시범 케이스 할 때 거의 모든 실험 대상이 다 저걸 많이 했었거든요. 최면에 잘 걸리시는구나. 저는 최면 감수성이 10점 만점에 10점이었었거든요. 와. 근데 귀신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제 네, 느낌으로는.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경험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저희 선생님이 했던 세션에 되게 많이 들어가서 그 크로스 체크한다 그래서 그 유도자가 제대로 지금 방향을 맞게 잡고 있는지 지금 저 환자가 어느 지점에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사실 감각이 없으면 완벽하게 다 알 수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좀 그런 걸 잘 보여서 네가 좀 옆에서 도와주면 더 진행이 잘 될 것 같다 이래서 세션에 되게 참여를 많이 했어요. 그 치유 세션 같은 거에. 네네. 그래서 했었는데 빙의의 숫자가 무한대로 갈 수 있구나 처음 깨달았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으신 분이었는데 최면을 하니까 물론 그게 어디까지는 좀 걸러드려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거의 대대급이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대대급이? 예.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 그러니까 최면하다 보면 전생도 나오고 빙의도 해야 되고 다 세트로 다 배우긴 배워서 지금 다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환자들은 빙의 치료를 많이 하러 당연히 오시죠. 아무래도. 네. 그랬었는데 그때 보니까 정말 환청이 심했어요. 죽어.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분은 안에 한 3,000명쯤? 정말 한 명이 들어와서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몸에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로. 어떤 걸로 그걸 판단하신 거예요? 나는 그 옆에서 그 접속한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오디오 잭 꽂으면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 어떤 기기에 접속해서. 주파수 맞추는 거구나, 이거. 네, 약간 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렇게 하면, 이 사람 안에 뭐가 있고, 얘가 지금 상태가 어떻고,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저는 좀 그때는 잘 됐었던 것 같아서, 그런 역할을 한 몇 년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세션을 하니까 되게 다양한 분들이 오시잖아요. 네. 근데 그때 어떤 한 중년 남자분이었었거든요. 근데 나를 보자마자 너는 원신의 뿌리가 있으니까 이런 데 오지 말라면서 그러는 거예요. 원신의 뿌리?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신기 있으니까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였었어요. 예. 그래서 좀 몰랐죠. 그때 무슨 소리야? 뭐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 외할머니가 약간 그쪽 무당 그런 계열이셨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피는 이게 피가 없는데 그런 사람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러게 해서 나중에 알아서 저희 할머니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했었는데 어쨌든 그 중년 남자분이 오셨는데 얼굴이 혹시 그 색깔 아세요? 빨간 피가 흐르던 생명체가 죽으면 약간 파르스름하게 썩잖아요. 네. 약간 색깔이 좀 푸르스름한 느낌으로 정말 그런 색깔로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예. 뭐지? 난 순간 귀신인 줄 알았어. 구별이 안 돼가지고
전 사실 만져보기 전까지 잘 몰랐거든요. 사람인가? 뭐 이랬는데 어쨌든 그분이 세션을 이렇게 하시고 나와서 저는 그땐 들어가진 않았고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서로 얘기할 때 거기 옆에 같이 있어서 들었는데 그 남자분께서 오신 게 병원 가도 안 되고 한의원 가도 안 되고 정신과 가도 안 되고 구태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돼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거기까지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이렇게 주로 악몽과 실제적으로 목 졸림 막 이런 경험을 하셔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몇 개월 동안 잠을 1시간도 못 자셨다. 그럼 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걸 먹으려고 하면 자꾸 누가 목을 잡아서 삼키질 못하게 한다고 뭐 그런 얘기를 들어서 네. 되게 힘들겠다 이랬었는데 또 그러니까 빙의라면 정말 심각한 빙의 상태인 거죠. 그래서 힘드시겠다 했었는데 이렇게 세션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전생 기법을 배우긴 했지만 사실 전생을 믿진 않았거든요. 치료로 기법을 쓸 수 있지만 어떻게 증명하지? 약간 이런 의심이 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분은 보니까 보통 전생이나 이런 기법 보면 자기의 어떤 뭐 카르마 이런 것도 있지만 자기 집안의 카르마 같이 짊어져야 되거든요. 모든 구성원들이. 근데 그분 같은 케이스는 몇 대 위의 어떤 조상님께서 상대 가문 숙청을 하는데 그럼 다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흔히 말하는 뭐 몇 대를 멸족시켰다 이런 식으로 멸족을 시켰는데 그 집의 며느리를 마지막에 죽였다는 거예요. 그 영가 말로는. 근데 그 모든 가족이 하인까지 싹 다 죽는 걸 보고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거기 앉아있던 거예요. 우와. 마지막에 죽었으니까. 내 애도 죽고 예. 남편도 죽고 시어머니 죽고 정말 다 죽었어요. 자기가 마지막이니까. 너무 억울했나 봐요. 진짜로. 칼로 목 잘려 이렇게 죽은 것 같은데 내가 니네 집 씨를 다 말려버리겠다면서 약간 정말 그 분노에 찰 수 있죠. 그런 악귀. 이랬지만 믿나요? 안 믿잖아요. 그때도 분명히 그랬겠지면서 그냥 억울하니까 저런갑다 했는데 정말로 그때부터 그 집안은 특히 남자 자손들은 40을 넘기지 못하는 게 그 집에 약간 불문율 같은 게 있었었대요. 너무 잘 살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는데 40쯤 되면 갑자기 죽는 거예요. 급사를 하건 예. 뭐 아니면 교통사고가 나건 아니면 정말 운 없게 공사장 지나가다가 뭐 떨어지면 다치는 경우 이런 것들 있죠. 예. 그 집엔 그 정말 대대손손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한 대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약간 종교를 되게 심취하신 아니면 약간 깨달음을 나는 도통할 거야 라는 그런 꿈이 있으셔서 원래부터 그런 수련을 하시던 분이었었는데 예. 40즈음 이제 되면 또 이렇게 예전에 보면 사촌 형제나 아니면 또래들이 이렇게 나이대가 비슷비슷한 경우가 많잖아요. 몇 살 터울로 이렇게. 갑자기 3년 동안 자기 빼고 남자 형제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뭐 밤에 자다가 뭐 심장마비로 죽고 등등등 해서 이제 자기가 마지막이 되니까 자꾸 꿈에 누가 나와서 너 조금만 기다려 데리러 갈게. 계속 그런 꿈을 꾸게 됐다는 거예요. 진짜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이죠. 내가 네 집 다 가말 놔둘 줄 알아? 다 말려 죽여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꿈에 나와서 괴롭히더래요. 예. 근데 그 와중에 막 사촌들 다 죽고 이러니까 정말인가? 내가 마지막인가? 이런 느낌이 드셨대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입장이라면. 그 와중에 왜 그런 거 있죠. 이렇게 귀신들을 괴롭힐 때 뭐 아픈 것도 있지만 사업 같은 거나 일 같은 것도 좀 안 되게 만드는 경우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도 막 쫄딱 망하고 뭐 해도 안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되게 힘들게 됐대요. 그래서 그래 그렇구나 했는데 정말 이제 막장까지 오면 이제 숨만 붙어있는 상태로 만들어놨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예. 봤을 때가 딱 그 상태였어요. 숨만 붙어있을 때. 그러니까 보통 빙의 치료는 굿이랑 좀 다르게 몇 번 세션 한 3-4번 심하면 6번 정도 하면 그냥 어느 정도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가거든요. 네.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여자가 못 나간다. 난 너무 억울하다. 쟤를 데리고 가야 된다. 계속 이렇게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리고 구타하는 것들 보면 막 되게 어르고 달래고 맞아요. 달래서 가게 만들잖아요. 그때 막 했는데 그러다가 한 몇 번을 이렇게 비는 게 진심으로 빌어서 그런지 사실 저는 이렇게 그런 거 많이 보다 보니까 영가들이 되게 더 화가 나고 더 분노하는 게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알아채지 못하고 이게 되게 더 억울한가 봐요. 더 외롭고 뭐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정말 싹싹 비우고 몇 번을 비니까 한 번 두고 보겠다면서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러면서 그렇게 빌었어요. 너 위해서 제사 같은 거 매년 지내주고 다 내가 갚아줄게. 우리 조상들이 되게 못되게 했지만 내가 자손으로서 뭘 해줄게 이랬더니 약간 기분이 풀렸던 것 같아요.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중간 마음을 그러니까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예. 약간 그래 나 두고 볼게. 잘하면 넘어가 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화를 다 푼 게 아니라 그래 한 번만 봐준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저는 그 여자분 그 얘기 막 듣는데 그 장면이 너무 나한테 확 와서 되게 그때 좀 무서웠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람이 앞에 있으면 그 감각들이 저한테 좀 넘어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감정. 전염되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공포건 슬프건 그래서 이렇게 막 어떤 귀신들 보면 그냥 보면 같이 울었던 것 같아요. 네네. 너무 힘들었겠다 막 이러면서 지금은 사실 거의 잘 안 보이는 기척 정도만 있긴 한데 그때 그런 연가들 보면서 나도 지금 저렇게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막 뭔가 되게 다양한 세상이 보이지 않더라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달고나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감이 확 오는 건요. 네. 본인의 그런 거를 말씀하시기 네. 전에 내가 네. 귀신을 보고 느끼고 대화까지 할 수 있다는 거를 누군가에게 말해봤나요? 살면서. 그러니까 그냥 그 최면 같이 했던 데는 그냥 그러니까 귀신을 봤다 이거보다는 그냥 쟤는 치료 목적으로 쓰기 좋다 막 이런 느낌으로 좀 사용이 됐었고 사실 저도 잠시 도판을 좀 굴러가지고 예? 도파? 흔히 말하는 도판이라고 이렇게 수련탄 있거든요. 막 예. 그 흔히 말하는 기공 한번 만들어 볼까 막 이렇게 단전에 힘주고 막 원기용 만들고 이런 데 있거든요. 원기옥? 잠깐만, 이거 근데 원기옥? 그런 미친 집단에 몇 년 있었거든요. 너무 창피해. 너무 창피해. 근데 어쨌든 난 이번에 해탈해야지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꿈을 가지고 이렇게 몇 년 돌았었는데 거기엔 그런 사람이 좀 있어서 거기 몇 명한테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냥 내 일상적으로 아는 사람들 거기에서는 사실 말하면 약간 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아유, 거기선 사실 말을 잘 안 했었던 것 같아요. 무조건이고, 그거는. 달고나님께서 그러면 누구 사연 보고 좀 용기를 얻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꼬비님이었나? 꼬비님, 그 최근에.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완벽하게 똑같진 않지만 약간 느낌이 그러니까 저는 생각해보면 근데 친구나 부모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거든요. 네. 도움될 게 하등 없기 때문에 그 느낌이 비슷했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건 다 비슷비슷하구나 그런 느낌. 꼬비님이 이거 네. 참여하시고 나서 용기 내서 아버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님은 알고 계셨다. 나도 본단다.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어머.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또 가족들이 이해할 수 있지만 서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가족분들에게 그냥 눈 딱 한 번만 감고 한번 물어보세요. 얘야, 나도 보고 살았단다. 이런 얘기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 그쵸, 말하진 않았으니까. 그쵸.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좀 숨기고 살았죠. 당연히 뭐 일상생활이나 사회에서는 얘기를 하게 되면 미친 사람 네. 취급 당하기가 일쑤예요, 사실. 근데 가족은 믿을만 하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 생각은 또 못 해봤는데. 꼭 이야기해 주시고, 어차피 오늘 네. 달고나님이 이야기해 주신 내용 자체에서도 이 일만 네. 겪으신 분은 아닐 거라 생각은 해요. 그렇다 보니까 다음번에 네. 또 이제 무서운 귀신들을 봤던 이야기까지도 꼭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달고나님. 네. 일단은 귀신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나는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을 했던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일단은 사람들을 멀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연적으로. 하지만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또 박수를 다시 한번 보내고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공감을 해주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용기 내서 저 왼쪽 위에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